네, 애정남 초이스 오늘의 종목별 순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선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성호 소장의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섰고요. 역시 이성호 소장의 관심주죠. 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대진 전문가 한전기술 같은 경우 오늘 처음으로 순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관심주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염승환 차장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승환 차장, 현재 UID와 LS 두 종목만 담고 있고요. 각각 마이너스 3%대 그리고 플러스 2%대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염승환 차장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UID부터 한번 점검해 보죠. 네, UID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그 IT 업종들이 좀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동이 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은 다른 이제 그 IT 부품업체에 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물론 주가는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지만, 그러나 역시 그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좀 더 어떤 그 기간 조정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역시 그 뭐 탁월한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좀 발판으로 해가지고 올해 한번 다시 한번 7,000원까지 좀 상승할 그런 여력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는 좀 우리가 그 추세가 이탈한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LS인데요. LS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그날 이제 종가에 좀 편입이 되다 보니까 좀 비싸게 사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다른 지주 회사보다는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시장 강세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 자회사들의 어떤 그 지분 가치를 다 통틀어서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지금 굉장히 좀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상당히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분기에는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호전이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LS 산전이 좀 상당한 실적 좀 호전을 좀 보일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상분기에 어떤 그 적자 충격을 좀 딛고 4분기에 좀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는 이제 자회사들이 좀 고르게 성장을 좀 하면서 상당히 이제 지금 증가된 어떤 그 진일보된 실적을 좀 낼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주가 흐름을 우리가 한번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목표가 9만 원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UID가 조금 손실이 난 상황인데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또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에 UID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실 거고요. LS도 지금 좀 수익이 났는데 계속해서 좀 보유하실 예정입니다.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셔야죠. 뭐 지주사 중에 그리고 너무 힌트가 화끈했습니다. 네. 네, 뭐 다들 좀 아실 텐데 역시 그 예상하신 대로 SK입니다. SK가 이제 오늘 제가 SK에서 사실 좀 가져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SK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너무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도 한번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SK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최태원 회장이라는 여러 가지 뭐 비리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최근에 그 못 갔던 또 원인 중에 좀 하나는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좀 주가 부진에 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지분 가치가 좀 막대하기 때문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그 이란 사태 때문에, 특히 이노베이션은 그 이란에서 그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쪽에 대한 어떤 이제 수급 차질이 좀 빚어지면서 상당히 좀 실적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유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 악재는 충분히 이제 희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좀 주가는 이 저평가 상태를 좀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바로 SK건설하고 SKENS라는 그런 회사인데, 네. SK건설 같은 경우 이제 상장이 안 돼서 좀 다들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 플랜트 쪽에서는 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에 좀 맞먹을 정도로 이 해외에서는 좀 알아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이제 전혀
그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좀 투자분들이 좀 약간 이제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고유가가 좀 지속이 된다라면은 해외 플랜트 수주가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SK E&S 같은 경우 이제 LNG 이제 복합 화력 발전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LNG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LNG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상당한 이익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정적인 그런 어떤 지분법 평가액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한 어떤 그 보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역시 그 주가가 지금 너무나 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이 회사가 이렇게 할인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악재들은 다 노출이 됐고 지금 상태 지금 PER 4배, 자산 가치가 지금 20만 원입니다. 근데도 지금 주가가 그 자산 가치의 60%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지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리스크는 좀 적은 반면에 수익률은 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자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해드리면 일단 이제 SK 같은 경우는 그 목표가를 한 15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좀 한번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12만 좀 9천 원 정도 이렇게 좀 설정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시초가 뭐 주가 자체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내일 바로 그 시초가에 좀 편입을 해서 한번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K를 지금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최태원 회장 비리 수사 때문에 뭐 악재는 다 나왔다고 하셨지만 주가에 또 부담은 없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번에 좀 불구속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최재원 씨는 이제 구속 처리가 좀 됐는데 그러나 이제 뭐 수사가 아직 뭐 사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은 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미 그 폭락을 하면서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선반영된 그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죠. 뭐 우리가 이번에 그 유럽발 금융위기 때 그 뭐 지금 이제 프랑스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최태원 회장에 대한 어떤 이제 비리 문제도 결국 이제 주가에 충분히 노출된 그런 악재고 기업 가치가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이익도 꾸준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악재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좀 우리가 좀 우려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선물 투자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그 의심을 저희도 했었거든요. SK 쪽 창구에서 계속해서 그 의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자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SK 봤을 때는 그룹의 수장이 자꾸 이런 쪽으로 그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믿고 투자할 만하냐 이런 그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SK CNC 있지 않습니까? 이 SK CNC 같은 경우 아무래도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와 이제 합병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주가, SK의 어떤 그 주가 변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인지 좀 이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뉴스죠. SK CNC하고 이제 SK랑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SK CNC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요. SK가 주가가 낮아져야 이 합병이 용이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가능성이 나올 때마다 SK가 좀 계속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일단 그 최태원 회장이 SK CNC 지분을 좀 대량으로 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그룹 안팎으로 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병을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능성 자체는 지금 당장 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아졌고 그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SK CNC에 대한 어떤 그 합병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뭐 걱정하실 좀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를 내일 또 관심 종목에 넣으실 예정이네요. 이어서 윤준서 대표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